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됐지만 거대 비리 사건 연루 의혹과 경선투표 개표 처리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 집중적인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와 하는 것을 보면 매우 구태의연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시대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은 그 사건과 이 후보에게 쏠려 있고 지금까지 전해진 정황만 보고도 국민적인 분노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매우 고강도의 정치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는 3차 경선의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불복 조짐으로 사면 초과에 둘러싸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행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국민선거인단의 강한 분노의 표심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패 세력의 수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세운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인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3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선 후보가 63%를 얻었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비리의 주범,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다. 온갖 가족 문제가 있고 전과 사범에다가 무상 연애 스캔들까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 3차 경선 득표 상황을 보면 문제가 많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 기득권 세력들이 몰아간다면 당이 몰락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측도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경선 후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측의 이의 제기가 경선 불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든 결선 투표로 가게 되든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은 본선 싸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달부터 심각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오판과 안이한 태도에서 일이 빚어졌던 겁니다.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부터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측의 득표율이 이낙연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쳐 총 득표율이 과반수를 간신히 넘게 되자 걱정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50.29%의 득표율로 간신히 과반을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과 김두관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 시점까지의 득표수를 총 투표수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에는 49.33% 득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서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누적 득표수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일입니다. 중도 포기자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면 득표율 계산할 때에 분모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후보 모두 득표율이 올라가지만 백분율 특성상 1위 후보의 득표율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50% 초과 득표자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를 생략토록 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중도 사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이 후보의 턱걸이 과반에 무효표가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되자 당 지도부의 당헌 당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며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등 이낙연 캠프 측은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반발이 거세지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당대표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있을 때 만든 당헌 당규가 아니라고 했다는 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의 핵심은 피하고 관련 없는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모면일 뿐입니다. 핵심은 1차와 2차에서 50%를 가볍게 넘던 이재명의 엄청난 득표율이 국민 일반 당원이 참여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반사적으로 이낙연은 62.37%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 여론조사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와대와 여당은 그런 사람을 변함없이 배팅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누구를 믿으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